함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의 묶음입니다.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같은 기능을 반복해서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코드가 깔끔해지고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이썬의 내장 함수로는 프린트, 타입 등이 있습니다. 함수는 인자와 반환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자를 통해 값을 전달하고 또 함수는 그 값을 처리해서 반환값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함수는 정의한 후에 호출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인자도 반환값도 없는 함수의 예시입니다. def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해서 myfun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선언을 했고, 그리고 함수의 수행문으로는 두 개의 프린트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된 함수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호출해 주어야 하는데요. 함수를 호출해 줄 때에는 앞에서 선언했던 함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myfunction이라고 미리 지정해둔 함수의 이름을 다시 호출하게 되면 함수 안에 있는 수행문들이 수행이 돼서 두 개의 출력문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인자는 있으나 반환값이 없는 함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자에 해당하는 것은 friend name이 되고요. 반환값이라고 하는 것은 return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별도의 반환값은 없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함수는요, friend name이라고 하는 인자를 받아서 프린트문에서 friend name을 출력하도록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한 코드를 호출할 때에는 인자가 있기 때문에 인자를 함께 설정해서 함수를 호출해 주어야 합니다. 자, 코드를 실행해 보면요. myFriend 철수라고 하는 이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철수라고 하는 인자가 여기로 전달이 되고 이 friend name, 철수가 지금 입력되겠죠? 이 입력받은 friend name을 사용해서 프린트 구문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 아래 코드도 마찬가지로 영미라고 하는 friend name이 설정이 되어서 영미는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하는 출력문이 출력되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본 코드는 인자도 있고 반환값도 있는 함수의 예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인자는 두 개의 값 x, y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반환값은 return g. 여기서 g라고 하는 변수는 x와 y를 곱한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한 함수를 실행해 준 다음에 자, 이 함수를 호출해 주기 위해서 두 개의 인자 3과 4를 인자로 설정해서 myCalculation, myCalc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될 때 x에는 3, 그리고 y에는 4라는 값이 설정이 되겠죠. 그러면 x, y에 3과 4라는 값이 설정이 되고 연산 결과인 g 값은 12가 설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로 이 g 값을 반환해 주어라 라고 했으니까 함수가 수행된 결과가 이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절트 값을 출력하게 되면요, 앞에서 연산한 그 결과값이 12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인자값을 변경하게 되면 5라는 값과 12라고 하는 값으로 바꾸게 되면 두 개의 값을 곱한 결과값이 나오겠죠. 다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 결과 6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수의 유효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는 5라고 하는 전역 변수를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전역 변수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전체 영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안에서, 즉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함수 안에서의 그 지역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a는 5, a는 1, a는 2와 같이 a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의 변수가 지정이 되어 있을 때 각각의 a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펑션 1에 a를 출력하도록 하고, 그리고 펑션 2에서도 a 값을 지정해서 a를 출력하도록 했고요. 펑션 3은 a 값을 지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a 값을 출력해 보도록 했고, 그 다음에 펑션 4에서 글로벌 a라고 설정한 다음에 a는 4라고 설정하고, 그 다음에 a 값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펑션 1부터 펑션 4까지 수행을 하고 다시 펑션 3를 출력했을 때 어떻게 결과값이 바뀌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코드 실행이 안 돼서 여기를 먼저 실행하고 아래를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결과 펑션 1에서 a를 출력했을 때는 1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됐고, 펑션 2는 a가 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역 변수 값은 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펑션 3를 출력했을 때는 a는 5, 펑션 4를 출력했을 때는 a는 4, 그 다음에 다시 펑션 3를 출력했을 때는 a가 4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먼저 펑션 1을 출력을 했을 때에는, 자, 이 함수가 호출이 됐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a 값은 위에서 선언된 이 값을 참조해서 출력이 됐기 때문에 a는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펑션 2를 출력했어요. 자, 펑션 2를 호출하게 되면 a는 2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2라는 값이 설정이 돼서 a는 2라고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1과 2가 지금 차례로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전역 변수는 a. 네, 지금 전역 변수 a, 여기에 함수 안에 있는 값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값이 무엇인지 출력하도록 했고요. 현재 5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가 출력이 됐어요. 자, 이렇게 전역 변수를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펑션 3를 확인해 봤습니다. 네, 펑션 3는 a 값을 설정하지 않았을 때 a를 호출하게 되면 어느 a 값을 참조하는가 봤더니요, 여기 앞에서 설정했었던 1이나 2에 해당하는 값이 아니라 전역 변수죠. 네, 여기 바깥에, 함수 바깥에 선언되어 있는 a 값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펑션 3을 수행했을 때에는 a는 5가 출력이 되고요. 자, 여기 펑션 4에서는 좀 특이한 연산을 했습니다. 예, 글로벌 a라고 선언을 하고 이 a는 4라고 새로운 값을 할당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 주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a는 4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펑션 4 안에서의 a 값을 선언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전역 변수로 할당했던 그 a 값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한 겁니다. 자, 그 결과 a 값은 4로 바뀌게 되고 다시 펑션 3 위에 있는 코드를 출력하게 됐을 때는 기존에 5로 출력됐던 값이 4로 변경돼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변 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 괄호 안에 설정하는 것을 인자라고 불렀는데요. 자, 이렇게 a, b와 같은 형태로 변수명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인자를 설정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b는 2라고 값을 지정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자는 앞에 꽃표가 달려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꽃표가 달려있는 이러한 인자를 가변인자라고 합니다. 가변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설정되어 있는 인자가 여러 개의 값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먼저 여기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인자와 동일합니다. 어떠한 값이 설정이 되면 그 값을 사용을 해서 이 함수 안에 본문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 b는 2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디폴트 값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즉, 함수를 호출할 때 두 번째 인자에 어떠한 값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두 번째 인자는 2로 할당을 해서 처리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요 꽃표하고 args라고 되어 있는 요 가변 인자는요, 명시적으로 3개의 인자를 설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더 인자가 들어오면 그 인자를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실행해 보면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펑션 1을 선언을 했고요. 그 아래 펑션 1, 2, 3과 1, 2, 3, 4, 5라고 하는 동일한 함수에 대해서 인자의 개수를 다르게 설정해서 호출했을 때 어떻게 반환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함수 본문에서는 argument 요 args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된 값을 출력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 argument가 어떠한 타입인지를 출력하도록 했는데요. 먼저 인자를 3개만 설정했을 경우에는 a에는 1이, b에는 2가 할당이 되고 args에는 3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문으로 출력한 결과값을 보면 3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출력이 되고 그리고 그 아규먼트의 값은 튜플 값으로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5개로 설정됐을 경우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인자는 1로 설정이 됐을 거고 두 번째 인자는 2로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나머지 3, 4, 5가 여기 아규먼트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규먼트를 출력하도록 했을 때 3, 4, 5라고 하는 3개의 값이 출력이 되고 이 아규먼트의 타입은 튜플 타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몇 개의 변수를 명확하게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 별표와 함께 인자를 설정해 주게 되면 여러 개의 변수를
튜플 형태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시는 키워드 아규먼트입니다. 앞에서는 꽃표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꽃표가 2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 키워드 아규먼트는 딕셔너리 타입으로 변수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펑션2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딕셔너리라고 하는 이 변수를 먼저 선언을 했고, 이 테스트 딕셔너리에는 x는 4, y는 6, z는 7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때 펑션2를 3번 호출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a와 b의 1과 2라고 하는 값이 동일하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3이라고 설정을 해줬고, 또 하나는 위에서 선언했던 딕셔너리 값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는 l은 4, m은 6, n은 7이라고 하는 값을 넘겨주었습니다. 자, 그때 각각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먼저 첫 번째 c는 3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 이 키워드 아규먼트에 c는 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린트 문을 사용해서 출력했을 때 이 kwargs라고 하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은 c:3이라고 하는 딕셔너리 타입의 값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값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키 값이 무엇인지 출력하도록 했더니 c 값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c는 3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아예 딕셔너리 타입의 변수를 넘겨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딕셔너리로 선언되어 있는 변수를 넘겨줄 때에는 별표를 2개 함께 할당해서 같이 넘겨주게 되게 되면 이렇게 x, y, z에 할당되어 있는 밸류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딕셔너리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어떤 값을 할당해야 하는지 지정해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때에는 지정되어 있는 변수를 사용해서 값을 넘겨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규먼트나 키워드 아규먼트의 형태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넘겨주는 형태로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함수는 람다 함수입니다. 기존의 함수는 인자와 그리고 함수의 수행문, 마지막으로 리턴 값까지 길게 작성했던 그런 형식이라면, 간단한 연산을 수행하는 그런 함수 구문의 경우 길게 작성하지 않고 변수를 선언하듯이 간단하게 함수를 선언하는 문법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람다 함수는 마치 변수를 선언하는 것처럼 사용하는데요. 여기에서는 mysquare라고 하는 함수에 람다 문법을 사용해서 x라고 하는 인자를 받아서 x의 제곱값을 출력하도록 하는, x의 제곱 연산을 하도록 하는 함수를 선언한 겁니다. 자, 함수를 선언했다면 호출을 할 때에는 이렇게 인자를 넘겨주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코드를 사용을 하면 mysquare 2라고 하는 2라고 하는 x값을 인자를 설정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4라고 하는 결과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x값을 10으로 바꾸게 된다면 이 값이 여기에 10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10의 제곱값인 100이 출력이 되게 되겠죠. 자, 이 람다 문법은 여러 개의 인자를 전달받아서 출력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XYZ라고 하는 세 개의 인자를 선언을 해서 세 개의 값을 활용해서 연산을 수행하고 결과값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2 곱하기 1, 그리고 3 곱하기 2, 마지막으로 3을 더한 결과값을 출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는 우리가 직접 어떤 연산을 수행해라 라고 선언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파이썬 안에는 유용한 내장 함수가 많이 있습니다. 유용한 내장 함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형을 변환해주는 함수입니다. int, float, str이라고 하는 이 스트링 함수는요, 각각의 값을 입력받아서 이 결과값을 해당 자료형으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해 봤더니요, 0.123이라고 하는 소수가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입력됐을 경우에는 인티저 값인 0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인티저 값이 들어왔을 때에는 소수점 형태로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숫자가 들어왔지만 문자열로 반환했을 때에는 4, 5, 9, 6, 7, 8 보이기에는 우리가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문자형으로 변환이 돼서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컨테이너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테이너 타입의 경우에도 리스트, 튜플, 세트 이렇게 세 개의 자료형에 대해서 값을 선언한 다음에 튜플을 리스트로, 리스트를 튜플로, 그리고 또 튜플을 세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 불리언은 불리언 타입으로 자료형을 변환하게 되고요. 0의 경우에는 false를, 1의 경우에는 true로 변환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또 수학 연산 관련된 함수 중에서 min과 max. 자, min은 말 그대로 가장 작은 값, 미니멈 값을 출력하게 되고요. max는 맥시멈 값, 가장 큰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코드는 ABS입니다. absolute 절대값을 출력하는 거고요. 부호가 없이 절대값만 연산해서 출력하는 결과고, 그 다음에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주어진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값을 다 더해서 결과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len, length, 길이를 반환해주는 함수고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sum 함수와 length를 함수를 사용해서 평균값을 구하는 연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min 함수와 max 값을 사용해서 주어진 리스트에서 최저값과 최고값을 쉽게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